오늘 AST의 2분기 어닝콜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앞으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AST가 공개한 2026년 계획은 2026년 말까지 45개의 위성을 운영하며 미국과 유럽 같은 주요 시장에서 상업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계획은 3, 4개월 정도 미루어졌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AST가 사용하려고 계획하던 뉴글랜 로켓의 폭발 사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뉴글랜 로켓은 2026년에 운영은 힘든 것으로 보이고 AST의 상업 서비스 계획이 뉴글랜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AST 주가도 많은 타격을 받았죠. 이번 어닝콜에서 경영진들의 발언에 따르면 앞으로 10번의 로켓 발사를 위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총 2개의 로켓 발사 회사와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당연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팔콘 9 로켓일 테고, 그럼 다른 로켓 회사는 블루 오리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에 관해서 한 애널리스트가 다시 한번 구체적인 발사 계획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뉴글랜의 로켓 운영 여부는 AST의 상업 서비스 계획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뉴글랜 로켓의 운영 여부에 상관없이 내년 초까지 45개의 위성을 운영하는 게 목표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번에 했다는 이 10번의 발사 계약의 상당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팔콘 9 로켓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AST가 제시하고 있는 발사 스케줄은 거의 매달 발사를 진행한다는 건데, 이렇게 자주 로켓 발사를 진행할 수 있는 로켓은 스페이스X의 팔콘 9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 회사와 로켓 발사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다른 회사가 하나 더 있다고 하니 아마도 그 두 번째 로켓 발사 회사는 ULA가 아닐까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ULA 볼칸 로켓은 AST 위성을 5개 운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앞으로 대부분의 로켓 발사가 팔콘 9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년 초까지 45개 위성 운영은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AST가 운영 중인 위성의 숫자는 12개입니다. 팔콘 9 로켓에는 AST 위성이 3개씩 들어가죠. 그럼 내년 초까지 총 8번의 팔콘 9 발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총 24개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고, 거기에 2번 정도의 ULA 로켓을 이용하면 10개의 로켓, 총 46개의 위성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이게 현실이 되기 위해선 팔콘 9을 통해서 앞으로 거의 매달 혹은 한 달에 2번씩 발사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선 AST가 매달 꾸준히 3개씩 위성을 배송할 수 있어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성 생산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AST는 이번 여름 들어서 벌써 2번의 위성 발사를 해서 6개의 위성을 추가 운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발사를 위한 준비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 아마 9월 초쯤에 또 발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예전에는 한 번 위성 발사를 하고 나면 1년 넘게 다음 발사를 위해 기다리고 그랬어야 했는데, 이번 여름 들어 점점 위성 발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젠 정말로 위성 생산에 대한 문제를 거의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켓 발사 플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주어진 건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시장이 AST에 관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우려는 뉴글랜 로켓이 AST의 상업 서비스 플랜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과연 팔콘 9 로켓 발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가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 구체적으로 10번의 로켓 발사 계약을 했고, 이들의 상업 서비스 플랜은 뉴글랜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확인을 해주었으니 아마 최소 45개의 위성 운영까지는 로켓 발사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엔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의 제일리오 계약 소식입니다. 이번 어닝콜에서 처음으로 이 계약을 잠정적으로 따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리고 이 계약의 규모는 알려진 것처럼 10억 불 수준이라는 확인 또한 해주었습니다. 자, 이 10억 불이라는 계약 규모가 AST에게 얼마나 큰 숫자인가 하면 AST의 올해 매출 가이던스는 1억 5천만 불에서 2억 불입니다. 그런 회사에게 이 10억 불짜리 계약을 따낸다는 건 엄청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일본 정부의 최종 단계가 남아있다는 조건을 달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쉬워할 것 없죠. 이 제일리오 계약을 따낸 건 이 계약의 규모도 규모지만 앞으로도 AST가 이런 계약들을 따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해 준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일리오 관련해서 이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경쟁이 심했을 텐데 AST가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애널리스트의 질문이 있었는데, 아벨란의 대답은
일본 정부가 원하는 진정한 D2D 서비스를 2년 안에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AST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쟁은 어렵지 않았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G20 국가들 역시 일본 정부와 비슷한 국가 기반의 D2D 서비스를 원할 것이라는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정부들을 상대로 이런 국가 기반의 D2D 계약을 따내게 된다면 아마 그때부턴 더 이상 AST 매출에 대해 의심하는 이들은 없어질 겁니다. 매출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 분기 매출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자면 이번 분기 매출은 3,150만 불 수준, 그리고 올해 매출 가이던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천만 불에서 2억 불 수준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2027년에 상업 서비스가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2027년 대략 10억 불 수준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럼 내년 기대 매출이 올해 예상 매출의 5배 수준으로 갑자기 상승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급격히 매출이 상승할 회사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매출이 별거 없는 AST 주가가 이렇게 고평가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시장이 얼마나 먼 시점의 예상 매출을 미리 당겨서 평가하냐에 따라서 AST 주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죠. 정부 계약의 경우 이번 분기 들어서 미국 정부와 3개의 추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계약의 규모는 1억 2,500만 불 수준이고 구체적인 계약에 관한 정보는 조만간 공개된다고 합니다. 제가 제일리오 계약만큼이나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미국 정부의 골든돔 관련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AST가 미국 정부를 통해 올리는 이런 1억 불짜리 계약들, 이런 건 AST의 위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매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ST가 40개가 넘는 위성을 운영하게 되고 미국 정부가 이들의 위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미국 정부가 부여하는 계약의 사이즈도 달라지겠죠. 그렇게 테스트 과정을 통과하고 미군의 공식 프로그램이 되는 걸 프로그램 오브 레코드라고 하는데 AST 역시 지금 진행 중인 미군과의 수많은 계약들이 프로그램 오브 레코드로 발전하는 걸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미군과의 테스트 과정이 공식 프로그램으로 하나씩 인정받게 된다면 미국 정부를 통해 올릴 수 있는 매출의 규모가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미국 정부를 통한 매출 역시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상업 분야의 매출이나 정부 관련 매출 둘 다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베타 서비스 그리고 상업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회사의 계획은 아마 올해 말쯤에 베타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선 25개 정도의 위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남은 2026년 거의 매달 팔콘 9을 통해 발사를 한다고 하면 25개라는 숫자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타 서비스를 하는 동안은 24시간 내내 이용이 가능하진 않고 위성의 위치에 따라 하루의 절반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5개에서 60개 정도의 위성이 운영이 되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 시장에서 제대로 된 상업 서비스가 가능하고 90개 정도의 위성이 운영되면 전 세계에서 상업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회사의 자금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AST는 몇 주 전에 10억 불짜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1분기 어닝콜 때 전환사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구체적인 발언을 해놓고 본인들의 결정을 뒤집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요. 비록 이번 어닝콜에서는 왜 본인들의 결정을 번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아마도 아까 영상 초반에서 언급한 10번에 가까운 팔콘 9 발사 계약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ASC는 현금 사용이 아주 많은 회사입니다. 실제로 이번 분기에도 8억 불에 가까운 현금성 자산을 사용했다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덕분에 다시 37억 불에 가까운 현금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일리오 프로젝트를 통해 10억 불을 따내게 되는 것 이런 정부 관련 계약 소식들이 회사에게 중요하다고 한 거겠죠. 자, 이 정도가 이번 어닝콜의 중요한 내용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어닝콜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의 상업 서비스에 필요한 구체적인 로켓 발사 플랜이 공유가 된 게 가장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AST는 항상 시장의 의심을 많이 받는 회사인데 이제는 최소 이 회사가 상업 서비스로 가는 길에 대한 의심은 많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37억 불에 달하는 두둑한 현금을 비축해 두었고 팔콘 9이라는 안정적인 로켓 발사 계약을 확정했으며 전 세계 정부 그리고 통신사들은 이 회사의 서비스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AST 역시 위성의 생산 속도를 점점 늘리고 있죠.
비록 본인들의 원래 2026년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투자자로서 ASTA 2027년이 더 기다려지게 만드는 터닝콜이었다고 생각합니다.